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쓰기에 이어서 톱 64회 문제 읽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기 문제는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토픽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69회 시험이 5월로 연기되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더 공부 많이 하셔서 좋은 성적 내시면 좋겠습니다. 읽기의 1번부터 4번은 어떤 문제냐? 네,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grammar. 그래서 읽기에서 첫 네 문제만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문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네 문제입니다. 그리고 1번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지만 가장 쉬운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읽기에서 가장 쉬운 문제부터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처음 1번부터 이제 1번, 4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8번은 이제 어휘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착각하지 않아도 착각했지 아니면 다 맞을 수 있어. 요 정도는 되셔야 3급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전제를 해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2번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제가 문법 문제라고 했죠. 1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말에는 보통 영화를 보다 운동을 하다. 두 가지 영화를 보다 운동을 하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이 연결 어미가 뭐를 쓰는 게 가장 좋을지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1번 보지만, 2번 보거나, 3번 보려고, 4번 보더니.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운동을 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주말에는 보통 영화를 보거나, 그죠? I usually watch movies. 그래서 영화를 보다 or 거나, 그죠? play sports 운동을 하다 on weekends 주말에. 그래서 영어로 나오는 문법 o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아. 그죠? 1번은 괜찮아. 네, 그렇죠. 네, 지만은 but 영어로 하면 but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사실을 말할 때 지만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지만을 사용합니다. 앞에 형용사, 동사, 명사면 이가 붙겠죠. 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워요. 겨울은 춥습니다. 이럴 때 지만을 씁니다. 거나 동사, 형용사일 때 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다 둘 중에 하나를 select,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에는 거나가 쓰이고요. 명사에는 이나. 그래서 저는 주말에 뭘 먹을까요? 빵이나 과일을 먹어요. 이럴 때 명사는 이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프거나 힘들 때는 고향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프다, 힘들다. 그래서 거나로 연결될 때 형용사 5월 형용사, 동사 5월 동사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려고 한 이 려고, 이 문법, 려고 기억하시나요? 려고. 우리가 의도하는 거. 이 사람이 우리가 의도, 목적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장차 어떤 걸 하려는 생각 이런 거.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의려고, 받침이 없으면 려고, 그리고 동사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쁘려고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에 가려고 해요. 려고 하다. 그래서 하다라는 말과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말에는 보통 영화를 보려고 한다 라고 썼으면 이게 맞겠죠. 근데 여기는 운동을 하다라서 다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더니는 여러분이 두 가지로 알고 계시죠. 예. 나에 대해서 썼을 때는 과거 더니가 되겠고요. 다른 사람에게 썼으면은 더니. 그 사람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번에 토픽 6급을 받았어. 이런 거. 그럼 좋겠죠. 네,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게 더니고요. 과거형을 쓰는 더니는 나에 대해서. 그래서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내가 뭐 주말에 영화를 봤더니 뭐라고 할까요? 영화를 봤더니 눈이 아파? 그렇게 해야 되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더니는. 그래서 과거의 더니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의 주어가 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현재형으로 쓰는 더니. 그게 이유를 나타낸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요렇게 요거 정도는 지만 거나 려고 요 정도는 1급 한국어의 이제 1급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게 이제 더니가 한 2급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생이 점점 상태가 바뀌는 거죠. 점점 아버지를 닮다. 여기에 들어가는 형용사 아버지를 동사네요. 아버지를 닮다. 닮았어. 이런 말. 비슷하게 생겼어. 닮았어.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1번 닮아간다. 2번 닮기도 한다. 3번 닮았나 보다. 4번 닮은 적이 없다.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점점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점점이 돼서 무언가가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닮아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닮다라는 건 resemble, 서로 resemble인가요? 네, 서로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닮다. 보통은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닮아간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죠. 왜? 가다.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아이를 비교해서 닮았네 이럴 때는 닮네 현재형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my brother 동생이니까 elder brother 아니요 뭐죠? younger brother. 그래서 내 동생이 is increasingly 점점 어렵네요. resembling 그래서 ing 이렇게 ing 형태 닮아간다. my father 나의 아빠를. 그래서 이 resembling 요 표현이 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 등이 계속 진행되어 있다. 그래서 아는 오 이럴 때 가다. 그 다음에 이 이런 거 할 때는 가다. 이렇게 해서 예를 보면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뭐뭐 하기도 하다. 예쁘기도 하다. 이럴 때 정말 그렇다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채소가 싱싱하기도 하네요. 네, 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할머니를 닮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게 나보다 3번 나보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짐작할 때 이것을 나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현재 현재형도 쓸 수 있고요. 과거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비가 오나 봐요. 밖에 비가 왔나 봐요. 네, 이렇게 과거도 쓸 수 있고 현재도 쓸 수 있습니다. 나보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4번 니은 적이 있다 없다. 그죠?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경험이 없다. 그래서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보다라는 말과 같이 문법이 두 개를 같이 붙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기로 쓸 수도 있습니다. 2번까지 됐고요. 그래서 1번 문제보다는 2번 문제가 조금 어렵구나. 네, 그럼 3번은 더 어렵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겠죠? 3번 문제는 조금 문법 문제지만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걸 대신 쓸 수 있는 문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자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여기에서 고자 이게 무슨 문법일까? 의도 목적 그죠? 려고 이런 표현이라고 고자 려고 이걸 같이 많이 썼었죠. 그러면 어떤 문법? 늘리자마자 자마자 좋아요. 늘리더라도 늘리는 대신 늘리기 위해 뭘까요? 정답은 4번 늘리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늘리다 increase 그래서 커지게 하다 일자리를 늘리다 그러면 이렇게 increase jobs 그래서 이게 늘리다고요. 반대 표현은 줄이다입니다. 그래서 늘리다 decrease 줄이다 이렇게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overnment 정부는 그죠? established 수립했어요. a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을 to increase jobs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jobs 이렇게 하면 일자리 job 직업 아니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자리 이런 거. 우리 자리 있어요? 시트 이런 표현 쓰잖아. 여기 자리 있어요? 왜 자리 있어요? 이럴 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고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려고라는 말도 같이 쓴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to 이런 표현이 되겠죠. 아이고, 죄송해요. 뒤로 넘어갔군요. 그 다음 자마자 이런 문법만 나오면 좋겠죠. as soon as 그죠 바로 앞에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거의 동시에 다른 일 그죠.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죠. 집에 너무 더워서 오자마자 샤워했어요. 그래서 자마자는 행동이 바로 뒤에 일어나는 거 자마자. 그 다음 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영어는 even if 앞절에 사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이 더라도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야. 뭔가는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화나는 일이 있어. 그래 알겠어. 하지만 소리는 지르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는 대신 영어로 있습니다. instead of. 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외우던 건데요. 그래서 앞말이 나타나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낼 때 그래서 오늘 일찍 가는 대신에 일찍 가 그 대신에 무언가 다른 일을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에 무엇은 줄였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 행동의 목적 아까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자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명사 하면은 그냥 명사 위해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면 기 위해, 그래서 되다, 의사가 되다, become a doctor, 귀 위해, 그래서 be a doctor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동사나 이런 동사가 되면 기 위해, 그래서 늘리다, 늘리기 위해, 기가 쓴다는 거 조심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법 아까 살짝 보셨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태어나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고향인 셈이다. 종종 나오는 문법. 셈이다, 의디은 셈이다, 인셈이다. 또 더하기 조금 더 가면 의디은 셈 치고,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한 표현. 셈이다,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1번 고향일 뿐이다. 단정하는 거죠. 고향이면 좋겠다. 고향이면 좋겠어. 이런 뜻입니다. 고향일 리가 없어. 아니야.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고향인 셈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사실 서울이 고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서울로 왔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since I came to Seoul not longer after I was born. 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주 짧게, 그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서울로 왔어. 그래서 서울 is my hometown. 서울이 내 고향이야. 고향인 셈이다. 이런 표현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자. 마찬가지다, 같다. 고향은 아니지만,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디은 셈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셈이다, 거의 그렇다. 그래서 거의 뭐뭐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식구가 다 모인 셈이다. 사실 식구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이진 않았는데 5명 왔으면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3월이에요. 3월은 봄이죠. 예를 들어 5월이 됐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그러면 5월은 여름이나 마찬가지야. 여름인 셈이야. 이렇게 하면 어울릴까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네, 리을 뿐이다. 다만 어찌하거나 어떠할 따름이다. 다른 것이 없으며 이것만 있다. 그럴 뿐이다. 이 말이 어렵네요. 그가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렇게 그것만 생각할 뿐이 따름이다. 이 말이 어렵네요. 나는 단지 단정하거나 이럴 때 해서 understand me,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란다. 단정해서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을 뿐이다. 딱히 영어식으로 없죠. 그 다음 면뭐면 좋겠다. 말하는 이의 바람, hope. 좋겠어. 이건 괜찮겠죠? 그래서 내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I hope it won't rain tomorrow. 나는 그걸 바래. 그죠?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래. 이렇게. 그래서 나의 희망에 대해서, 나의 바람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뭐면 좋겠다. 올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impossible, 불가능해. 안 맞아. 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으니 이번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어.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아까 마찬가지는 같다, same,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의디은 셈이다, 마찬가지다. 이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네 개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게 약간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이제 초급부터 1급에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 정도 문법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끝났고요. 이제 어휘 문제. 무슨 광고 비슷한 걸 보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맞히는 문제 5번부터 8번입니다. 5번 문제 풀어볼까요? 더위를 싹이 뭘까요? 더위를 싹 자연 바람을 선물합니다. 자연 바람을 선물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 에어컨,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는 세탁을 빨래해 주는 거죠. 냉장고, 냉장고 차가우니까 냉장고인가? 청소기, 청소하면서 바람 나오나요? 네, 바람. 어떤 바람? 자연 바람 나오는 거. 정답은 1번 에어컨입니다. 더위를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식 표현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야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트업 하면 안 돼요. 더위를 싹이라는 건 싹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트업 하면 더워지는 거잖아요. don't 뭐 이렇게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present natural wind, 그 자연 바람. 원래 이제 에어컨은 자연 바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에어컨 바람이지만 좋은 바람이다라고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광고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5번. 그럼 6번으로 넘어갈게요. 똑똑하게 모으자. 똑똑하다. 똑똑하다. 모으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행복한 미래. 뭘 쌓아야 될까요? 아시겠어요? 네, 정답은 2번 은행입니다. 그죠? 무언가를 이렇게 쌓는 거, 모으는 거, 이렇게 하면 은행 같죠? 저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Let's collect smartly. 똑똑하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럴 때 smart, 똑똑하다.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everyday, 매일매일, 그죠? 그 다음에 piled up, 쌓이다. 그래서 happy future. 왜 내가 돈을 이렇게 모으면 파일업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광고? 은행에 저축 많이 하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병원, 은행, 여행사. 여행사는 어떤 내용? 뭐 어디로 떠나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저렴하게 오십니다. 체육관. 이제 뭐 운동 많이 하세요. 요런 문구가 나오겠죠. 그 다음 7번. 추억은 마음속에, 쓰레기는 가방 안에. 건강한 삶 함께 만들어요.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무엇에 대한 글일까요? 화재 예방, 이웃사랑, 환경보호. 정답은 4번 환경보호입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memories are in your heart. 그래서 어떤 추억은 마음속에만 갖고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garbage is in your bag. 그래서 가방에 쓰레기 넣고 가라. 그래서 산에 놓고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Healthy Mountain make with. 그러니까 당신이 함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산. 그래서 우리가 등산할 때 이거 등산하는 거잖아요. 등산할 때 쓰레기를 되가져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 건강 관리, 화재 예방. 화재 예방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기출 문제에. 그래서 화재 예방하면 뭐 불조심,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담배를 피거나 이럴 때 라이터를 뭐 가져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산불 조심 이렇게 하면 화재 예방, 화재 예방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이웃사랑 하면 다른
예,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층간 소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네, 이제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책은 1인당 10권, 한 달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 같은가요? 아마 도서관, 라이브러리, 도서관 같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용 안내, 구입 문의, 사용 순서, 교환 방법. 정답은 1번 이용 안내입니다. 그래서 Library is open, 그러니까 문을 열어요. Weekdays, 그저 평일에, 그저 from 9 a.m. to 6 p.m. 그래서 from to부터까지, 그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료실이라는 거를 왜 도서관인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도서관을 이제 실이라는 표현은 room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경우는 뭐 자료실, 도서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료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 information center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아까 책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1인당 10권, 그죠? 그래서 10 books per person, 그래서 one person, 한 사람당 10권을 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or a month, 한 달 동안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you can borrow, 10권 한 달 동안 빌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예, 대학교 같군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용 안내.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몇 권을 빌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이용 안내라는 거죠. 구입 문의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나오겠죠. 사용 순서 처음에는 뭐를 하고 두 번째 뭐를 하고 예, 이게 순서가 나오는 거. 예, 그 다음에 교환 방법. 그러니까 제가 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뭐 택배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어디에 전화를 해서 며칠 내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교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 일기의 첫 번째 부분을 봤는데요. 그래서 8번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휘나 문법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된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토픽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뉴스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어휘, 그 정도의 말을 쓸 수 있어야 토픽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 신문 기사들을 중점 많이 보시고 거기에 단어들을 많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읽기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